자, 제2장 감정평가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 강론 파트에서는 감정평가 절차와 감정평가 3방식의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감정평가의 절차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절차 파트는요, 이해하실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수리적인 내용, 원리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감칙에 나와 있는 관련 내용들을 몇 가지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정평가의 절차 보시면요. 감칙제 8조에 보시면은 자, 감정평가의 순서는 다음의 순서로 해야 된다. 다만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평가를 위해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 기본적 사항을 확정합니다. 자, 대체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확정해야겠죠. 자, 내가 뭘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평가를 시작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언제 출장 가고 언제 어디 알아보고 언제 보고서까지 쓸 것인지 이러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상 물건의 확인입니다. 자, 확인은요, 직접 가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가서 물건을 확인하는 거죠. 아, 이런 물건이구나. 아, 이런 땅이구나. 이런 건물이구나.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관련 자료에 수집 및 정리를 하고 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합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해서 각 감정평가의 시산가액을 구하고요. 자, 시산가액이 뭔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하니까 하나의 방법마다 하나의 시산가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개의 시산가액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결국 최종 평가액, 최종 한 개의 평가 금액으로 결정 짓는 과정을 거쳐서 감정평가가 완료되게 됩니다. 자, 이 감정평가 절차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저는 수험생일 때 이것을 어떻게 암기했냐면요. 자, 기처, 대, 자자, 평평. 기처대 자자 평평이라는 초자를 따서 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처대 자자 평평, 기처대 자자 평평 이렇게 하시면서 몇 번 암기하시면은 나중에 감정평가 절차를 묻는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방금 앞에서 감정평가 절차의 가장 첫 번째가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었습니다. 자, 방금 요 절차의 1번이 바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었죠. 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적 사항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감측제 구조에 보시면요. 자,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자, 1번부터 8번까지의 사항들이 다 뭐죠? 바로 기본적 사항입니다. 자, 뭔가 감정평가를 시작할 때는 그 감정평가의 기본적 사항들이 바로 1호부터 8호까지 있다는 거죠. 자, 1번 누가 의뢰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의뢰인이 누구냐. 두 번째 대상 물건. 자, 내가 대체 어떤 물건을 평가하는 거냐. 자, 주소지가 있겠죠. 물건 소재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토지와 건물 이런 식으로 대상 물건을 확정하고요. 자, 감정평가의 목적이 뭐냐. 자, 담보 목적이냐 아니면 자, 저기 법원 경매 목적이냐 아니면 보상평가 목적이냐 아니면 기타 뭐 공시지가 평가 목적이냐 아니면 시가 참조 그냥 일반 거래하는데 참조하려고 쓰는 시가 참조 뭐 목적이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물건을 평가하는 것이냐라는 것이고, 자,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언제냐, 그리고 혹시 평가에 수반되는 조건이 있는가, 그리고 자, 내가 지금 구하는 가치가 시장 가치인가,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인가, 내가 대체 어떤 종류의 가치를 구하는 건지 내가 구하는 가치의 종류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공부했었죠. 뭐 보험 가치, 투자 가치, 사용 가치 등등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자, 내가 지금 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의 종류를 확정합니다. 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 자, 만약에 감정평가사 혼자서 다 처리할 수가 없고 관련 전문가에게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의 용역을 발주할 것인지 알아볼 것인지 그런 것도 확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 보시면은 우리가 어업권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다를 매립하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서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어업권 보상도 하고요. 또 이게 뭐 양어장 보상도 합니다. 이렇게 뭐 비단잉어라든가 아니면 내륙에서 이렇게 생선 양식장을 운영하실 때 그것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상하거나 또는 뭐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검토하거나 그럴 때는 그것과 관련된 전문 기관에 이 전문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공익사업으로 인한 뭐 어장의 피해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그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그 보고서를 납품을 해주시면 그 전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어떤 뭐 손해배상액이나 여러 가지 보상평가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관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 근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8번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자, 수수료는 얼마고 기타 실비, 뭐 출장비 이런 것들은 얼마가 발생할지 비용에 대한 사항. 자, 이러한 8가지 항목들이 다 뭐다? 바로 기본적 사항이에요. 한 번씩 다시 반복을 해봅시다. 자, 누가 의뢰했는가? 어떤 물건 평가할 것인가? 평가의 목적 무엇인가? 평가의 기준 시점 언제인가? 감정평가 조건은 혹시 있는가? 어떤 조건인가? 자, 기준가치 내가 구하는 가치의 종류가 무엇인가? 관련 전문가한테 용역 맡길 일이 있는가? 수수료 얼마인가? 자, 시험에서는요. 이 7번과 8번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주로 나오는 것은 1번부터 6번이니까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감칙 제9조 2항에 보시면은 기준 시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기준 시점은 원칙이 언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만약에 어떤 물건에 대한 가격 조사를 4월 30일 날 마무리했으면 4월 30일자를 기준해서 감정평가액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 시점을 자, 미리 정하였을 때는 기준 시점을 언제 시점으로 미리 기준 시점을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요 두 번째 요 문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급 평가나 기한부 평가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과거 시점 평가하는 게 소급 평가고 미래 시점 평가하는 게 기한부 평가인데 자, 과거 시점으로 평가를 하거나 미래 시점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당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거나 미래 시점을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자, 원칙이고요. 다음에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원칙과 예외.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예외는 날짜가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그때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거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감정평가 제10조 대상물건의 확인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서 직접 가봐서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직접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다만 또 예외가 있는 거죠. 항상 이 법 규정은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겁니다. 자, 예외 뭐죠? 자, 그렇지만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자,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은 실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현장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천재지변, 전시, 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물리적 접근 곤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실지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여러분 당연히 요거 딱 읽어보시면 아 당연히 그래 못 가겠다 싶죠. 전쟁 났는데 출장 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상식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유가증권 등을 평가할 때는 실지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회사채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시다. 자 회사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꼭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회사채는 그냥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이 채권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서 평가만 하면 되지 뭐 회사채라고 하는 것이 어디 딱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없고 물건에 소재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거나 뭐 무형자산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굳이 현장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재지가 없으니까.
자,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 1호부터 다음에 13호까지가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여기 1호부터 13호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당연하겠죠. 누가 평가했는지 그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법인 이름과 담당 감정평가사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땡땡 감정평가법인 누구누구 평가사 이런 식으로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평가를 의뢰한 것이다. 의뢰인의 성명과 명칭,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의뢰한 것이라면 국민은행, 의뢰인 국민은행 또는 의뢰인 하나은행 이런 식으로 의뢰인이 명시돼야 되고요. 다음에 대상물건, 자 대상물건의 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평가서에 기재가 되겠죠. 내가 뭘 평가했는지, 내가 어떤 물건 평가했는지 그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적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평가했다면 그 아파트의 소재 주소, 그 다음에 층수, 그 다음에 전유 면적, 대지권 면적, 공용 부분 면적, 뭐 사용 승인일,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대상 물건 목록의 표시 근거인데, 자, 너는 이 대상 물건의 이러한 내용을 대체 뭘 보고 확정한 거니? 넌 대체 뭘 보고서 이 아파트의 전유 면적이 몇 제곱미터고 대지권이 몇 제곱이고 사용 승인일이 언제인지 너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한 거니? 라고 하는 바로 이 물건의 내용이 담겨 있는 공부 목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기부 등본, 뭐 토지 대장,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 물건의 내용 파악했어. 이런 식으로 자 물건을 파악할 때 물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그 근거가 되는 공부 서류를 얘기합니다. 뭐 등기부 등본, 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런 것들 적는 칸이고요. 다음에 감정평가의 목적,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평가 목적이 뭐냐, 담보냐, 경매냐, 보상이냐 이런 것들. 다음에 자 기준 시점, 언제 날짜 기준에서 평가액을 구한 것이고 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감정평가서는 언제 쓴 거냐 이러한 날짜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에 실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는지 그 이유, 그리고 자 원칙은 시장 가치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자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왜 합리적이어서 해볼만 했는지, 왜 할 수 있었는지 그 적절성 검토 여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적어줘야 되고요. 다음에 감정평가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의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나는 이 감정평가를 어떠어떠한 조건 하에 평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평가액이 얼마인지, 이 평가액을 도출하는데 그 산출의 근거와 그 결정 의견, 왜 내가 이러이러한 근거로 얼마를 평가했는지,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자문의 내용, 그 밖에 기타 기재사항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에 요 문장의 표현을 정확하게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죠. 여러분 당연히 자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업자의 명칭이 나오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의뢰인의 성명과 명칭 사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가 뭘 평가했는지 그 대상 물건의 내용 적어주는 거 사실 당연하죠. 뭐 어떤 물건 평가했는지도 안 적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고 뭐 면적은 얼마고 이런 것들 다 적어줘야겠죠. 다음에 표시 근거, 이건 정말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당연히 등기부 대장인 겁니다. 자 감정평가의 목적, 이건 당연히 와야죠. 감정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줘야 되고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도 당연히 밝혀줘야 되는 거겠죠. 자 7번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8번과 9번은 유사한 내용이죠. 8번은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한 이유, 감정평가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과 그 조건을 붙인 이유, 당연히 이런 거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러한 감정평가액이 도출된 근거, 그 다음에 12번, 13번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쳐내시고 나머지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벌써 내용이 끝났네요. 자 워크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 작성을 완료한 날짜로 한다. 틀렸죠? 가격조사 완료일이 원칙입니다. 정말 여러 번 강조드리고요. 2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자, 제가 일부러 유사한 문제를 연달아 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암기를 시켜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때는 할 수 있다. 이하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요.
자, 3번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한 게 아니고 가격조사 완료일이라고 세 번째 강조하고 있고요. 평가 목적과 기준 시점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맞습니다. 감정평가 목적과 기준 시점은 당연히 평가서에 와야 될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다음 5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절차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절차는 감정평가 의뢰다. 틀렸죠?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자, 6번. 다음 각 절차를 제8조에 규정된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오.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 앞에서 초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기, 처, 대, 자, 평이라는 초자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 이건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다음에 자료 분석 및 검토, 다음에 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평가액의 결정,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자, 첫 번째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나와 있지 않게 넘어가고 처리 계획 수립이 그 다음으로는 제일 먼저네요. 그 다음에 자, 대상 물건 확인이 그 뒤에 오죠. 자, 그런 다음에 자료의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 분석이 그 다음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적용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평가액을 결정하면 되겠죠. 다음 8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과 협의해서 기본적 사항을 확정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사항 중에서 기본적 사항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목적은 당연히 의뢰인과 확정을 줘야겠죠. 두 번째, 어떤 조건 붙일지도 의뢰인과 확정을 해야겠죠. 실질조사 여부는 감정평가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출장 여부를 의뢰인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야 되면은 가는 거고 갈 필요 없으면 안 가는 거죠. 자, 3번이 기본적 사항이 아니고요. 기준가치, 수수료. 자,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는 모두 기본적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3번 실지 조사 여부는 의뢰인과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감정평가 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감정평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거나 또는 자신의 전문 지식이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한 평가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10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을 때 의뢰인과 기준가치,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 시점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확정해야 된다. 결국 지금 이 문제도 의뢰인과 확정해야 될 기본적 사항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데 자, 비교표준지를 어떤 걸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하면서 자기가 결정할 일이지 의뢰인과 협의하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교표준지의 선정 이런 것들은 의뢰인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절차 한번 암기해 보시라고 넣어드린 문제입니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그 다음에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꼭 이것을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절차 빠르게 마치겠습니다.